알아보는 눈은 있으실까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지나고 나서 말하는 게 제일 쉽죠. 그래서 유명한 점쟁이도 과거는 확실하게 알아맞추지만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미래 알아맞힌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있는데 어쨌든. 근데 미래를 안 알아맞추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나는 좀 한번 가장 최전선에 접하고 계시니까 아니, 정보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나도 몰라.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 그거 있으면 좀 뭐 좀 사놨으면 좋겠어. 그럼 몇 배가 뛰는 거야. 뭐 한 500원에 상장을 했는데 1,000원이라고 그러죠. 1,000원 상장했는데 뭐 한 1,000만 원까지 뛰면 몇 배가 뛴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길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도 생기고 나서 꽤 오랫동안 그렇게 값어치가 높지 않았어요. 한 15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1달러 아니 피자 한 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제가 돈에 대해서 재테크 세미나를 한 1000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돈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10년, 15년, 20년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지만 아주 요행을 바라지 않는 바에야 일단은 같이 키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의 운명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운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질 때 그게 트렌드가 되고 사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 관련된 답을 어느 정도 했나 모르겠네요. 이 답이 잘 나왔나? 글쎄요. 그거는 정말 되게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제가 궁금하고 저희가 아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블록체인이 이제 코인도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접합해가지고 실생활 여러 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 게 있는 건지, 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게 이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안에 이력 관리 그런 거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력 관리? 뭐 링크드인 이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명 정도의 그 종업원의 이제 이력 관리, 뭐 100명 정도 뭐 이런 이력 관리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임금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월급 책정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연봉 호봉이 이제 올라가는 것도 블록체인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시험 단계에서 상당히 발전돼 가지고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새 이건 또 뭐 중간에 이제 질문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여기 이 지금 그 이야기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에요. 뭐 산업의 이 발전도 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자동차 언저리 부수적인 게 이제 또 사업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든지 벌써 지금 보험이 되고 있고 블록체인의 이제 손해에 관련된 보험이 한국화약그룹의 그 손해보험사에서 지금 추진 아마 중이고 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에스토니아가 저는 굉장히 영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부 데이터 관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정부 데이터는 신뢰할 만하고 복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부모가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정부가 딱 접근해서 병원에 네,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아시죠? 네. 앞번호 물어보면 승질 내실라나? 네, 64년생에 64. 생일은? 12월. 네. 그럼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게 맨 처음에 생긴 게 68년도부터 해가지고 74년 사이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걸 적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뒷번호가 되게 비슷해. 앞번호는 생년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412 만약 24라고 치시면은 이거 생년월일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뒷자리 7자리를 보면 첫 자리가 성별이죠. 그 다음에 요 뒤에 4자리가 뭐냐면 자기가 등록한 동 뭐 이런 거예요. 읍면동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번호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어. 제가 여기가
5713이에요. 그러면 뒤에 13까지는 구청 번호겠죠. 13이에요. 그날 태어나서 신고한 첫 번째 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뒤에서 두 번째가 1, 2, 3 중에 하나예요. 네, 갑자기 많은 애들을 등록하지 않아요. 여기서 3 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뒤에서 두 번째 자리? 흔치 않아요. 그쵸? 등록한 아이고. 그럼 이 끝에는 뭘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에러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는 이것만 바꾸면 돼요. 뒷번호가 컴퓨터 고유번호예요. 이 앞에 번호를 짜르륵 했을 때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아무도 똑같은 번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똑같은 번호가 아무도 없을까요? 똑같은 번호가 있어요. 왜 있게요? 왜 있을까요? 이 책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74년도에 가족 중에 대표가 가서 그 번호를 다 등록했어. 근데 그걸 하면서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생년월일 앞자리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64년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얘 2살을 어리게 하고 싶어 66년도로 등록해. 그래서 실제랑 안 맞아요. 실제 생년월일하고 안 맞는 주민번호가 50%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걸 조작했고요. 실제 상황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걸 전산화 작업이 88년도에 했어요. 올림픽 있을 때 전후에 했는데 그래서 대규모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걸 전산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사람이죠. 1과 2 헷갈리죠. 그리고 헷갈리는 7과 1도 헷갈리죠. 그래 거기서 에러가 생겨가지고 주민번호가 똑같은 게 생기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충분히 생길 수도 그쵸?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시스템이 접근하면 오히려 오차율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관리, 특히 우리나라 지금 주민번호가 공공재산이 돼가지고 계속 전화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그 77년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76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이었죠. 근데 저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네, 애기네. 그때 이제 내 이름이 고적에 잘못되어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이제 있지. 고적 초본이나 등본을 보면은 한문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한글로 돼 있는데 내 한문이 준자가 되게 어려워요. 무슨 준자 쓰세요? 기풀준이에요. 삼수변에 이제 쓰는 준자인데 기풀준자, 깁대는 준자인데 이을규로 돼 있는 게 이을규. 어쩌다 을자는 되게 쉬운데? 그래가지고 중학교가 우리가 전산 돼가지고 뺑뺑이 시절 아니야. 근데 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 이을규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적지에 가가지고 보니까 고적 등본에 이 안에 이 사물을 보는 그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을규로 한문을 모르는 아이가 이제 저걸 한 거예요. 그 직원이. 실제로 그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쉬운 한문을 성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이름의 절반은 그 장명가가 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제 이름도 마찬가지인데 제 이름을 저희 아빠가 신고할 때 제 이름이 소은아잖아요. 근데 은은자에 나아자를 써요. 여자 이름에 은은자도 안 쓰고 나아자도 쓰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은한데 아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네, 되게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복지 관련 정책을 할 때도 그 세모녀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관리비를 의탁하고 가신.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서도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먼저 해주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재정적인 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세금 시스템이. 그러면 먼저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러면 공무원들도 덜 피곤하고. 네, 그래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래소에서 코인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소 대표님, 그 미국의 그
제일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 코인베이스에서 그 정치 활동 위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 위원회는 뭐냐면은 암호화폐를 그 미국도 이제 정치가들이 정치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정치는 어디든지 그 자금이 선명하게 돌아가는 나라가 몇몇 안 된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뭐 선명하게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난 확실히 내가 조사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저 암호화폐를 정치 자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정치위원회를 그 미국의 제일 큰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이 만든 모양이야. 규합을 시킨 모양이에요. 이제 그 미국에서 벌써 이제 저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거고 좋은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소 대표님은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것이 뭐 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방향이야 그 네.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에 네.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뭐 칼을 요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강도할 때 쓸 것이냐는 결국은 쓰는 사람의 몫이니까. 근데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와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기술이 하도 발달돼서 과연 대의 민주주의인 국회의원을 내세워야 하느냐까지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지금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대회 이런 것도 그냥 지금 과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접 민주주의 아니에요? 미국 간접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요.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 차이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체 소득을 두고 소득세를 이렇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그냥 10%라고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세금을 내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만약에 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냈잖아요. 100만 원을 내면 이걸 소득공제한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내가 100만 원을 냈어요. 네. 그럼 10%인 그러니까 10만 원만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세액 공제가 되면 100만 원 전부가 세금에서 빼줍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 공제일까요? 세액 공제일까요? 정치 자금에 관련되는 거는 세액 공제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런 쪽에서 더 빠삭하시니까. 근데 미국도 그렇고요. 실제로 정치나 정당을 스타트업으로 보고 지원을 한 케이스가 킥스타터에서도 있었습니다. 킥스타터가 뭔지는 아실 텐데 그 영상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펀딩을 하는 거예요. 펀딩을 받아서 그걸 갖고 제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정치도 사실은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네. 생각하고 실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치가 스타트업하고 전 별 차이가 없는 면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거래소에서 정치 관련해서 이렇게 한 의견을 정치활동위원회를 설립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시죠? 지금 MBC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MBC가 그동안에는 완전 파행 상태였는데 지금 정상화로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MBC 보도국에 되게 재밌는 위원회가 하나 생겼어요. 통일방송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도 그 얼마 전에 딴 걸 하면서 명함을 받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산당 그러니까 6.25에 대한 여파 때문에 되게 뭐랄까 뭔가 역사성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평화나 인권 얘기를 하면 되게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든가 뭐 의학 어떤 엘리트들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었죠. 영국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 분위기가 최소한 북미 회담과 그리고 뭐 한북 이렇게 우리가 회담을 하면서 최소한
정말 엘리트들이 이제 인권이라든가 역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당연하고요. 근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거래소에서 정치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건 적어도 그쪽이 금융을 생각하고 있는 리더들이 정치의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다는 거죠. 난 또 다른 그 시각으로 보는데 블록체인 아니라 암호화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이제 제일 큰 코인베이스가 이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쟤네들이 그 진짜 블록체인에 입각한 선명한 그 돈의 흐름을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오, 아름답네요. 돈의 흐름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캐시플로어라고 그러죠. 캐시플로어를 더군다나 정치 자금은 선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 홍길동도 볼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제임스라는 국회의원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내가 그냥 미국 시민이신가 봐요. 아니 그냥 제임스라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지 않아, 제임스. 성이 많지, 제임스. 철수를 바꿔. 철수도 안 되겠다, 요즘은. 뭘로 바꾸지? 근데 홍길동. 그 양반한테 이제 내가 그 소위 얘기해서 정치 자금을 시사를 했어요. 블록체인에 입각한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렇게 됐을 적에 이제 다 보는 거지, 누구든지 다. 홍길동도 볼 수도 있고, 내가 저 친구가 제임스한테 얼마를 줬는지. 선명한 그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저게 만약에 성공한 사례로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런 부분을 도입을 하면은 아주 좋겠죠. 출판 기념회 때 이제 돈 많이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정치자금 이제 그 공식화된 정치자금 적인데 그 모으는 그 하나의 뭐 날인데. 그렇죠. 출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책을 사주면서 정치 기부금을 많이 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관행이에요. 예, 맞아요. 공식화돼 있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코인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블록체인에 입각한 암호화폐가 이렇게 좀 밝은 쪽으로 발전하고 진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타의 모범이 되는 어두운 쪽 말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 질문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지역별로 블록체인 도입을 뭐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자체별로 내가 답을 할게.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저는 거주지가 김포 신도시인데 한 2년 전만 해도 그 강북구에 살았어요. 꽤 오래 살았어요. 한 40년 동안. 무슨 동 혹시? 수율이라고 그러죠. 수율이. 옛날에 수율이가 좀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되게 좋은 동네였어요. 그 옆에 조금 더 저 동북 쪽으로 올라오면 노원구라는 구가 있어요. 노원구. 지금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죠. 뭐 그렇죠.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네. 거기서 노원구에서 작정을 하고 노원 코인을 만들었어. 노원 코인. 왠지 거긴 될 것 같아. 근데 되고 안 되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시작한 지가 2월에 시작을 했어. 2월. 근데 놓은 거 진보적이다. 이제 그 롤 모델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잘 운영이 되고 있어. 그렇다고 뭐 활성화돼 가지고 노원 코인을 가지고서 뭐 노원구에 있는 뭐 슈퍼마켓에서 뭐 생선을 사고 과일 사고 그건 그것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NW인가 그래요. 그 코인 이름이 노원 해가지고 NW 코인이 NW 코인 맞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NW 코인 나왔단 말이에요. 노원이 영어로 하니까 되게 좋네. 노원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하나가 아니다. 아니 이제 NW 코인이 NW 코인인데. NW 코인. 노르웨이 같아.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되게 이제 규제하고 막고 그러지만 정작 또 이 관에서는 또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그 안에 그 이상한 것들이 없겠죠. 깔끔하고 깨끗하게 믿음이 가겠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뭐 개인들이나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이제 뭐 끼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근데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서는 지금 구청에서 주도해가지고선 한 코인이 지금 상당히 아주 깔끔하게 발전하고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뭐 시설에 이제 그동안에 뭐 구청에서 운영하는 뭐 체육 뭐 센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노원 코인을 가지고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수영장이라든가 뭐 구청에서 이런 운영 요새 많이 강의라든가 하잖아요.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도서관 뭐 이제 출입 좋네요. 그런 거.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도서관은 원래 공짜였는데. 돈을 뭐 조정해 돈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이제 조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모델 삼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하고 그 이제 또 발전이 또 되게 되면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암호화폐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주정부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제 시작할 거고 자기네 통화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부분에 이제 그 통화로 활용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뭐 막연한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과열돼 있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숙지근해지고 거품이 꺼지고 나면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같이 개발하고서는 같은 시점에 개발하고서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안착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요, 자기 두 발로 하나하나 밟고 딛고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자기 발로 딛듯이 이렇게 자치구의 이런 실험 전 굉장히 적극 찬성합니다. 힘이 들어도 뚜벅뚜벅 정직하게 올라가야지 산의 정상에 올라가듯이 앞으로 블록체인에 입각한 암호화폐도 이런 정직성을 가지고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갔을 적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예. 네. 오늘 이걸로 마치시죠. 네. 소 대표님. 블록체인 톡톡 지금까지 소은아였습니다. 저는 이준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파 괜찮은 것 같아요. 소파 뭐냐면 소파 자체가 아주 클래식하고 뭐 모던한 그런 내가 좋아하는 소파예요. 괜찮았고 뭐 허리 받침이 없는데도 아주 편안하게 잘했어요. 저번 회까지만 해도 조금 내가 뭐라 그럴까요? 애정이 있었는데 별론 것 같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러니까 이제 아예 무관심한 거지, 그렇잖아. 시청자분들은 항상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회를 거듭할수록 재밌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독특하잖아, 내가 여러 가지로 말도 잘하고 음성도 골든 보이스고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좀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광고가 근데 좀 붙어야 될 텐데 프로그램에.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배경이 좋은 데 가면 약간 개운해요. 이상하게 저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제도 표선에서 바다 한가운데 수영했거든요. 10시에 밤에 여자 3시. 어떤 모습으로 수영했냐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우리도 처음이었거든. 근데 일단 난 그날도 거의 10시간 가까이 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번 바다에서 놀고 가주면 왠지 보상받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막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런데 초록을 많이 보고 하늘 보고 물 보고 아름다운 거 보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럼 굉장히 괜찮아, 살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도 더운데 뭐 맨날 싸워 힘들게. 전쟁도 휴전이 있고 휴전이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데 흑심은 아예 없고요. 흑심은 연필이나 있는 거고. 이런 아재 개그를.